1978년 덩샤오핑은 정권을 잡고 난 후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을 내세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만든다는 선부론은 지역적으로는 동남연해 지방에 대한 선 개발을 기반으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 이후 분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대학진 운동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고조되었던 1962년이었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이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하겠다며 시작한 대학진 운동으로 인해 중화학공업의 비이상적 발전, 농업과 경공업의 퇴보,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 소련의 경제원조 중단 등의 문제까지 중첩되어 1961년에는 국민 총생산이 약 30%가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의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덩샤오핑은 대학진 운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62년 공산당 중앙서기처 회의에서 흑묘백묘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체제 및 사상과는 무관하게 경제개발이라는 최우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급진적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 개혁 노선은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정치적 위기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966년 마오쩌둥은 자본주의를 타파할 것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며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고, 이때 덩샤오핑을 비롯한 실용주의 개혁 노선의 인물들은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73년이 되어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총리였던 저우언라이의 추천을 받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고,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여 문화대혁명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자 덩샤오핑이 다시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면서 흑묘백묘론도 부활하였습니다. 덩샤오핑은 경제건설을 강조하며 농업, 공업, 과학, 기술의 4개 분야의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흑묘백묘론에 따라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 농업 생산량과 그 처리를 관리하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으며, 공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펼침으로써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덩샤오핑은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만든다는 선부론을 펼침으로써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지역적으로 대외무역이 용이한 동남연해 일대를 먼저 개발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기반으로 내륙지방까지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9년 덩샤오핑은 광둥성의 선전, 주아이, 산토우, 푸지엔성의 샤먼 4개 항구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산업도시로 육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칭다오, 상하이, 대련 등의 동해안 부근의 여러 도시로 확대되어 중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트주의를 상징하는 선부론을 기반으로 덩샤오핑은 대학 입시를 부활시켰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 지식인과 학자 등이 자아 비판을 강요당하게 되면서 과학 및 교육 분야가 급격히 퇴보하였고, 모든 교육기관에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면서 중국 사회 내 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체감하였고, 이에 대학 입시를 부활시켰으며 경쟁을 통해 대입에 성공한 인재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급격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역 격차와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사회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정치 민주화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89년에는天安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